안녕하세요, 세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필리핀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필리핀에 살고 있으니까 필리핀의 편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건 좀 너무 편향적인 것 같아서 필리핀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미스탈이랑 불편한 게 뭐가 있나 하나씩 적어봤는데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뭐 그동안은 좀 잊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은 느린 게 좀 불편한 것 같긴 해요. 일단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길이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잠깐 이야기해가지고 키워드를 한 20가지 정도 썼었는데 키워드별 부연 설명 해가지고 가감없이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통신. 일단은 통신이 무선이 있고 유선이 있죠. 근데 일단은 무선부터 해볼게요. 무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어딜 가도 인터넷이 잘 돼 있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한 달에 10,000원짜리만 시켜도 한 100메가 회선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뭐 500메가 1기가 뭐 그런 회선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필리핀 산지 지금 한 4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한국의 유선 인터넷 사정이 어느 정도로 발달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회선이 그 PLDT라는 회사의 100mbps 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속도 체크를 매일 하진 않는데 가끔 해보면은 50, 70, 100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나오면은 한 50 정도 나오고, 나쁘지 않네 하면은 한 70, 80, 100 나오면은 오늘은 얘가 컨디션이 좀 좋구나. 그 100메가 라인이 가격이 2,999페소예요. 3,000페소라고 치면은 한 달에 통신비가 65,000원이에요. 사실 저희는 그 한국인이니까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비용을 좀 더 주고 100메가짜리 라인을 쓰는데, 로컬 친구들은 100메가 라인 쓰기 힘들 것 같아요. 100메가 라인 쓰려면은 급여의 20% 이상을 통신비로 써야 되니까 그건 좀 빡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무선. 그러니까 핸드폰. 한국은 요즘 뭐 5G 뭐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5G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글로브라는 한국으로 치면 SK 정도 되는 통신사가 있는데, 여기 5G는 그 통신사 건물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이 그 베이서터라는 빌리지인데, 사실 저희 빌리지가 글로브가 잘 안 터져요. 저희 집이 1층, 2층인데 2층에서는 그나마 좀 터지는데 1층으로 내려가면은 전화 잘 안 되고 전화 연락이 안 될 때가 가끔 있는데, 그때는 집에 1층에 있는 겁니다. 정말 가끔은 그냥 안 받기도 해요. 저희가 사는 막탄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골 동네여가지고 여기 막탄섬 전체로 보면은 LTE 터지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저기 뭐 공항 쪽? 공항 근처 가야 뭐 LTE 안테나 다 뜨고, 저희 샵은 인터넷 잘 터집니다. 저희 샵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는데 화질이 좀 안 좋게 나와요. 자, 그리고 고객 서비스가 이거 진짜 한국 사람이 경험하면은 환장할 정도입니다. 환장할 정도. 특히 통신사 고객센터 가야 될 일 생기면은 그건 진짜 속이 터져요. 전에는 제가 직접 갔었는데 거기 한번 가면은 그냥 하루 다 날립니다. 여기도 전화 고객센터가 있는데 연결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요즘에는 뭐 간단한 건 가능한데,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내가 원하는 것과 그거를 영어로 전화를 통해서 제 의사를 전달을 하는 게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직원이 없는 분들은 그 PLDT 직원을 보낼 거예요. 직원을 보내도 직원도 하루 종일 걸립니다. 거의 뭐 그 PLDT 오피스 갔다 오라고 하면은 애들 그냥 뭐 짐 바리바리 싸가요. 몇 번 보냈더니 이제 좀 요령이 생겨가지고 오전에 가서 번호표 뽑은 다음에 다시 왔다가 오후에 다시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오래 걸립니다. 뭐 가전제품 서비스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경험해 본 게, 제가 쓰는 프린터가 2개예요. 하나는 캐논 게 하나 있고 브라더 게 하나 있는데, 브라더는 한국에서는 못 보던 브랜드인데 여기는 팔더라고요. 일본 건데 쓸만합니다. 근데 캐논 같은 경우에 좀 쓰다 보니까 컬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컬러가 잘 안 나와가지고 뭐 노즐 청소하고 뭐 기기 자체적으로 메인테너ን스 할 수 있는 거는 좀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에이스 센터에 가가지고 수리를 한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은 바로 됐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한 3, 4일 걸렸어요. 한국에서 그 서비스하면 삼성이잖아요, 삼성. 제가 예전에 그 노트 8을 썼었는데, 예전에 전 여친이 뽀겠던 그 핸드폰. 그때 전 여친이 핸드폰을 뽀개가지고, 근데 핸드폰을 뽀갠 건 좋은데 그 연락처 같은 게 있으니까 다시 복원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액정을 가는데, 액정 가는데도 또 한 이틀 걸리고 비용은 2만 페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액정 교환하는데 한 50만 원 나왔어요. 다음은 물입니다. 물 참 중요한데, 여기 상수도가, 제가 마닐라 갔을 때 상수도 틀었을 때는 잘 났었거든요. 근데 여기 막탄섬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좀 수압이 약합니다. 그리고 베이스워터 같은 경우에는 12시 넘으면은 가끔 단수될 때가 있어요. 일단 수압이 약한 거, 그리고
상수도에 석회가 좀 섞여서 나옵니다. 근데 석회 섞인 물 먹으면은 뭐 배탈 나고 뭐 일단 건강에 안 좋다고 해요. 그리고 뭐 피부에도 안 좋고. 예전에 미스타리가 살던 집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퍼다가 썼는데, 그러니까 지하수가 좀 수질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지하수든 여기 상수도를 MC라고 하는데 MC든 뭐 수질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수질이랑 수학, 그리고 우리 느림의 미학, 우리 행정 쪽으로 좀 말이 느린데, 뭔가 관공서에 서류 하나 받으러 가면은 거의 뭐 한 기본 일주일, 뭐 바람가해 같은 경우에는 뭐 바람가해 클리어런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날 나오긴 하는데, 운이 좋으면은 바로 받기도 해요. 근데 운이 안 좋으면은 뭐 바람가해 캡틴 없다 그러면은 뭐 내일 오라고 하기도 하고 오후에 오라고 하기도 하고, 관공서 서류 받는 거 오래 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여기 현지 법인 인터넷 뱅킹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게 한 2주 걸렸어요. 근데 2주가 걸려가지고 되긴 했는데, 그 등록하는 절차도 복잡해가지고 이따가 고객센터에 연락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GIS라고 그 한국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주주 명부, 그리고 제네럴 인포메이션 시트라고 해가지고 그 회사 정보가 그 국세청에 등록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서류를 업데이트를 하려면은 그것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북키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쓰고 있는 북키퍼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 안짝으로 돼가지고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북키퍼 같은 경우에는 1년이 걸려도 안 됐었는데, 북키퍼를 바꿨더니 일주일 안에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인터넷 뱅킹. 요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 정말 좋죠. 저도 여기 현지에서도 아직까지도 그 한국 인터넷 뱅킹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인터넷 뱅킹이 있어요. 근데 그 단점이 있다면은, 예전에 여기 필리핀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뤘던 컨텐츠가 있었는데, 일단 송금을 하려면은 뭐 지금 당장 송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은행 지점에 내방을 하든가 아니면은 ATM에 가가지고 내가 이 계좌로 송금을 하겠다고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타행 송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지점에 가야 되고, 근데 지점에 가서 타행 송금하면은 또 확인하는데 또 한 하루 이틀 정도 걸려요. 그거는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은행 컨텐츠 할 때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제가 여기 현지은행 신용카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만드는 것도 좀 어렵긴 한데 한국이랑 좀 다른 점이,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 좀 편리해요. 공인인증서 없어도 되고 뭐 OTP 카드 안 눌러도 되고, 그거는 좀 편한데, 그렇게 편하다 보니까 허위로 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은행을 너무 믿었었나 봐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그 청구서 체크를 했는데 유튜브에서 뭐 한 하루에 1,000원씩 매일 빼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는 컴플레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 현지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 번호나 뭐 여기 그러니까 유효기간, 그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카드 번호랑 유효기간만으로도 결제가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전자제품. 사실 제가 그 애플 제품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애플 제품이 한 8가지? 9가지인가 그러는데, 일단은 가전제품만 딱 봐도 여기가 훨씬 더 비쌉니다. 비싸고 가짓수도 적고 출시도 느리고, 하여간 뭐 총체적 난국이죠. 근데 그게 가전제품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공산품도 다 그래요. 품질이 낮고 비싸고 구하기 힘들어요. 내일 정도 업로드 될 것 같긴 한데, 필리핀 그 직원 썰에 대해서 썰을 푼 적이 있었어요. 여기 샵 레노베이션 할 때 노조를 만들었던 노조 위원장이 있습니다. 일은 잘했었는데 걔 좀 분위기 흐려가지고 걔를 해고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해고당한 다음에 무슨 짓을 했냐면은, 저기 힐리뚱한 섬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힐리뚱한 섬 같은 경우에는 일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일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방카에 저 15리터짜리 생수병을 실어가지고 배로 운반을 하는데, 거기 항구에서 집까지 이 갤런을 운반을 해주는데, 갤런 하나 운반해주는데 3페소를 받는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잘해줄 때 좀 잘하지. 자, 그 친구는 일 잘해가지고 하루에 그때 한 600페소가 줬었는데, 600페소 받으려면은 저거 200개 날라야 됩니다. 200개. 다음 단점은 택배. 그 택배, 한국에서 살던 사람은 여기 택배 한번 시키면은 처음에 적응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요즘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문을 한 다음에 그냥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은 언젠가 오긴 와요. 진짜 가끔 뽀록으로 한 4, 5일 만에 오는 적도 있긴 한데, 그거는 진짜 뽀록이고, 대부분 제품들이 여기 현지에서 주문을 하면은 그 주문 취합해가지고 중국에 오더 넣어가지고 컨테이너에 실어와가지고 마닐라에 도착을 한 다음에, 그 마닐라에 컨테이너가 도착하면은 거기서 또 분류해가지고 세부로 또 온대요. 평균 한 보름 보면 되고, 그냥 좀 늦어진다 그러면 한 달,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급한 거는 여기 택배를 못 시켜요. 근데 급해가지고 쇼핑몰에 가서 찾으면은 그게 없어요. 여기 또 종이 쓰는 크기가 좀 다릅니다. 한국은 A4 용지를 쓰는데 여기는
A4 용지보다 조금 긴 종이를 써요. 그래가지고 A4 용지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여기 쇼핑몰에 갔는데 A4 용지를 못 찾았어요. 쇼핑몰에 갔는데 이 동네 제일 큰 그랜드몰에 갔는데 그때 A4 용지를 못 찾아가지고 딴 데 가볼까 했는데 이게 또 경험이 많이 쌓였잖아요. 어차피 가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시켰습니다. 그래도 뭔가 뭐 물건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일단 좀 미리 시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필리핀에 혹시 거주를 하게 된다고 하시면은 라자다나 쇼피로 좀 미리 시키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택배썰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제가 택배를 시켰는데 사실 그게 택배를 시켰는데 원래 제가 그 기대했던 물품이 있잖아요. 그 물품이 아니고 과자가 왔어요. 과자가. 그게 비싼 것도 아니어가지고 이거 반품하기도 뭐 하고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과자니까 그냥 선반에다 놨는데 그걸 또 누가 까서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컴플레인도 못하고 그러니까 택배 생각하면은 한국 생각이 좀 가끔 납니다. 자, 그 다음 식자재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동네 로컬 음식 먹으면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겠죠. 보통 한식을 먹기 때문에 웬만한 식자재는 여기 이제 마탕 같은 경우에는 큰 한인마트 2개가 있어요. 더마트, 예스마트 2개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웬만하면은 해결이 돼요. 웬만하면 해결이 되는데 이 야채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요리사가 요즘 없거든요. 코로나 기간에 요리사를 해고를 해가지고 요즘에는 저희가 해먹고 있습니다. 근데 해먹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요즘에 알게 된 건데 제가 요리를 좀 잘하더라고요. 어제는 감자탕을 해먹었습니다. 근데 감자탕을 해먹으려고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뭐 시래기라고 하나? 감자탕에 들어가는 야채를 여기서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있어도 영어로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야채, 채소 같은 식자재 구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여기도 깻잎이 있긴 한데 깻잎도 일단 비싸고 깻잎 상추는 비쌉니다. 1kg에 아니 1kg도 아니고 500g에 한 5,000원? 100g에 5,000원. 근데 그마저도 잘 없습니다. 이게 단점이 사실 인건비가 좀 싼 거? 사실 저는 그 고용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장점이죠. 한국인을 고용하는데 한국보다 인건비가 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안 좋죠. 한국 같은 경우에 요즘 그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냥 알바만 해도 한 달에 한 200원 벌렸지. 그러니까 한국인 샵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 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말만 할 줄 알고 친절하면은 사실 샵 매니저로 한국인을 고용해서 써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넘쳐나요. 인력이 넘쳐나는 것도 있고 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여기 필리핀 세부 같은 경우에는 샵에서 매니저를 하면은 6만 페소, 7만 페소 정도 되는데 그게 한국 돈으로 한 150만 원 언더입니다. 필리핀 세부에 와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분들 보면은 여기 뭐 단톡방 같은 데 들어와가지고 뭐 월급 얼마나 받아요 막 그러는데 근로자로 일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인건비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필리핀 사람에 비해서는 크기는 한데 그거는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뭐 저는 고용주의 입장이지만은 사실 더 많이 챙겨주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잘 되면은 저는 그에 걸맞게 처우를 해주고 싶어요. 자, 그리고 더운 거.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동남아고 트로피칼이니까. 이 더운 날씨에 미스타리는 오늘 긴팔 긴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더운 것도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미스타리가 긴팔을 입고 있는 게 좀 이해가 가는데 비도 살짝 오고 하늘도 흐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살짝 찬 기운이 좀 느껴져요, 몸에. 예전에 제가 여기 필리핀 세부에 와가지고 처음 에어컨을 제외하고 처음 춥다고 느꼈던 게 언제냐면은 캐녀닝 갔을 때. 캐녀닝은 추워요. 혹시 캐녀닝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래시가드랑 뭐 이거저거 많이 좀 챙겨서 입고 가는 게 좋습니다. 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백인 친구들은 그냥 비키니 입고 뛰더라고요. 비키니에 티팬티 입고 엄청 추울 것 같아요. 그리고 빈부격차. 이거는 뭐 어디를 가도 빈부격차는 있겠죠. 근데 뭐 인도나 뭐 그런 데는 더 심하겠지만은 여기 필리핀 세부 같은 경우에는 차 타고 가다가 신호 걸리면은 일단 앵벌이들 와가지고 막 창문 두드리고 요즘에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저기 뭐 다딱 사거리 가면은 뭐 이렇게 한국인 지나가면은 뭐 이렇게 뭐 한글이 이게 돈 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앵벌이들 있는 거 그거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앵벌이들이 가끔 갑자기 뭐 강도나 그 소매치기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앵벌이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한 한국인. 이거는 뭐 아마 여기 한국 사시는 분들이 여기 필리핀 세부 와가지고 살다 보면은 깜짝 놀라는 일이 가끔 생겨요. 뭐 이간질하고 뭐 거짓말하고 사실 뭐 깡패들도 있긴 한데 사실 제가 좀 깡패나 건달에 좀 관대한 모습을 좀 영상에서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그런 이상한 일반인보다는 차라리 깡패나 건달이 나아요. 이것도 뭐 이상한 뭐 댓글 달릴 것 같은데
여기 살아보면 느낍니다. 차라리 그 형님들은 그냥 쿨하기라도 하지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 약간 그 한국인들이 어떠냐면은 그냥 뭐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사기치고 돈 빌리고 안 갚고.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별로 못 만나봤었거든요.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협박하고. 자, 그동안 제가 필리핀 세부에 대해서 약간 좀 편파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편집 전 영상 길이가 한 27분 정도 됩니다. 이거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필리핀 세부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안녕. 해외에서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